색약자들이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과제. 인간의 삶에서 색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다. 색은 감정을 자극하고 상황을 인식하게 하며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색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즉 색약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경험한다. 색약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종종 간과되거나 심각성이 축소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색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색약의 개념과 원인. 색약은 색을 인식하는 망막의 원추세포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 정상적인 시각은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 즉 빨강, 초록, 파랑을 감지하는 세포의 협력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계열의 색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정록 색약으로 빨강과 초록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 외에도 파랑과 노랑의 구분이 어려운 청황 색약, 그리고 전혀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색맹이 있다. 대부분의 색약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X염색체에 관련된 형질이므로 남성에게 훨씬 흔하다. 이 외에도 외상이나 특정 약물,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후천적 색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 색약자들의 불편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난다. 교통신호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신호등은 빨강과 초록으로 신호를 구분하는데 정록 색약을 가진 이들은 이를 혼동하기 쉽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위험이 커진다. 일부 국가는 신호등에 보조도형이나 숫자를 추가해 색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색 구분만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에서도 불편은 이어진다. 고기가 충분히 익었는지 여부를 색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채소와 과일의 신선도를 색으로 가늠하기 힘들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을 넘어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옷을 고르거나 조화를 맞출 때에도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색 조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난처함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교육은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색약 학생들에게는 곳곳에 장벽이 존재한다. 과학 수업에서 실험 결과가 색으로만 표현되면 이해하기 어렵고 지도에서 지형을 구분할 때도 색만으로 표시된 부분은 혼란스럽다. 미술 교육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 색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해 작품을 완성하기 어렵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색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학생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으며 자존감이 크게 흔들린다. 이는 단순한 학습 문제를 넘어 인격 발달과 사회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업 선택의 제약. 색약자들에게 직업 선택은 또 다른 벽이다. 항공기 조종사, 해상 항해사, 철도 기관사, 군의 특수 직종, 소방관과 같이 색 구분 능력이 필수적인 분야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기회의 상실로 다가온다. 디자인이나 패션, 미술, 전자공학처럼 색채 감각이 중요한 직종에서도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보정 안경이나 보조 앱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제도와 인식은 색약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불편. 디지털 사회에서 색약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색상만으로 정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프에서 빨강은 위험, 초록은 안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색약자에게는 이 차이가 모호하다. 오류 메시지와 정상 메시지가 색만으로 구분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웹 접근성 지침이 마련되어 색상 외에도 텍스트, 아이콘, 패턴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 색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오해와 놀림의 대상이 된다. 친구나 동료들이 이 색도 못 보냐는 가벼운 농담을 던질 때 당사자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경험이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며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색약자는 자신이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예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 사례와 제도적 배려. 해외에서는 색약자를 위한 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신호등의 색상 외에도 도형을 함께 표시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교과서 제작 시 색약 학생을 고려하여 색상 대신 패턴과 음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의 기업들은 웹 접근성을 강화해 색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디자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사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개선 과제. 한국 사회는 아직 색약자 배려에 소극적이다. 교통 안전을 위해 신호등의 도형이나 숫자, 보조 표식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색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재와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 색상 이외의 정보를 반드시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 제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배제가 아니라 보조기술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 기술적 지원의 가능성. 현대기술은 색약자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색 보정 안경은 특정 파장을 조절해 색 구분을 돕고 모바일 앱은 카메라로 찍은 사물의 색상을 텍스트로 알려준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은 가상 환경에서 색약자가 색을 원활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불편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색약자가 사회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직업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 색약은 단순한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배려해야 할 다양성의 한 형태다. 교통, 교육, 직업, 디지털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색약자가 겪는 불편은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색약을 결핍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각적 조건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색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곧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약속. 구독 눌렀지?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알람 설정까지 하면 우리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글 신명복 시사 칼럼니스트, 샬롬나무 TV 운영자.